이 하프타임은 처음 모셔보는데요, 두 분. 예, 네. 인터넷으로만 나가고요. 댓글 잠깐 박 의원님, 추 의원님 감사합니다. 빨리 법 왜곡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전 국민이 12월 3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것 생각하면 최소 사형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뭐 일반적인 정서 같은데요, 국민들의. 네.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란범의 사악한 범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정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늘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찝찝하고 분노하고 뭐 이런 반응들인데요. 본 방송에서 이따 본안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더라도 두 분은 윤석열 씨랑 아주 악연이 있으시죠? 추 의원님은 뭐 그러니까 모두가 예. 저는 이제 같은 검사였으니까 예. 그 악연을 뭐 같이 막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 예. 법무부 장관님은 정말 그럴 일이 없는데 정말 희생해서 법무부로 오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초를 예. 겪으셨죠. 지긋지긋하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조금 더 없는. 네. 겪어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일주일 직후부터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요? 갑자기 인사안을 보여달래요. 예. 그래서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안을 봐야 의견을 내지라는 거예요. 예. 이건 보안사항이고 대통령한테 제청하게 돼 있어서 대통령한테만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제3의 장소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예. 법에는 의견을 듣게 돼 있으니까 막무가내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견을 내세요 그랬더니 대꾸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내 새끼 다 까란 말입니까? 예.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좀 짐작하셨겠군요, 그때도. 그 말투가 내 새끼 다 까라는 거를 검찰총장이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조폭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어가지고 그러면 할 말이 없으시면 의견 안 내시면 그럼 의견 없다라고 내가 적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이 좀 할 말을 못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 떨어질 것 같다고 전화 끊겠다고 그래서 끊어줬어요, 전화를. 깜짝 놀라셨겠네요.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 인물이라고 짐작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못했죠. 못 하셨죠. 네, 못하고 이제 그 후에 코로나가 발발해서 제가 대구 그 지검에서 계속 대구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영장 청구를 법원에 하는 건 검사인데 검찰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어기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마라. 방역에 성공을 하면 곧이어 선거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도와주는 거다. 그래요. 검찰은 중립이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지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이해하려면 머리를 제가 한 바퀴 돌려야지 이해가 되겠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누구나 없이 방역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휘를 내리는 건데 장관이 내린 지휘를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준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 사이코패스적인 그 느낌을 가졌어요. 좀 가지시겠네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진짜 방송용으로 가장 수위가 낮은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그 태도나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모든 게 삿대했습니다. 사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부장검사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부장들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거나 하면은 그 자기가 얼마나 뭐를 과시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유튜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이상한 거 많이 보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쨌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대권에 나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2,000명을 모두 이끌고 정치판에 검찰을 지금 집어넣은 결과가 지금
지금의 검찰인 거죠. 근데 어떤 박 의원님도 직접적으로 그 감찰 문제 때문에 좀 부딪히고 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폭력성이나 뭐 약간 아까 사이코패스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상한 어떤 징후를 많이 감지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검의 그 간부들하고 하고 굉장히 강하게 막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하건 혹은 좀 이렇게 밑에서 좀 이렇게 그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말들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 이미 그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막 그 다리를 그 책상 위에 올리고 막 미사일 보이면서 막 두고 가 이렇게 막 소리 치고 막 이랬던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이례적인 장면이 아니었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것이 대검에서 벌어지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부 검사하면서 피의자를 그런 식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막 상스럽게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삿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공직을 수행을 했다. 그런 장면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주 의원님은 그게 어떤 사이코패스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권력욕이랄까요? 어떤 아까 지금 박 의원님은 삿대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걸 좀 어떤 짐작하고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권력욕이란 측면에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간접적인 건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휘어잡고 막 그 인심을 막 베풀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분출하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술수, 인맥 관리 그런 걸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저도 어떤 그 옛날 청와대 관계자한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가장 진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총장이 되기 위해서. 총장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거짓말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그 부끄러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또 많이 부딪히셨죠.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부딪혔죠. 특히나 이제 감찰할 때도 그 후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를 많이 썼잖아요. 막 허류도 안 받고 출석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윤석열 감찰할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너무나 무도하게 말도 안 되게 막 그 감찰 절차에 그 아예 그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왜곡해가지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님이나 아니면 감찰팀에 대해서 왜곡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언론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을 해줬고요. 네, 저는 언론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검찰 전체를 그 전에도 정치 검찰들은 꽤 있었지만요. 검찰 전체를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그 표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 그러니까 그런 총장적 리더십 이런 거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인물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검찰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정점에 본인이 있으면서 그 모든 권한을 혼자서 행사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검사들에게는 인사와 그다음에 특활비를 뭐 수십억, 80억, 1년에 80억씩 이렇게 그냥 막 현금으로 살포를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그 검사들이 이끌고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 의원님은 워낙 어떤 겪어보셨으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어떤 위기감이 꽤 있으셨겠습니다. 보니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 말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신임 검사가 왔어요. 그러면 우선 장관한테 와서 단체로 이제 이렇게 서로 목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과천으로 가서 검찰총장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근데 신임 검사들 앞에 놓고 무슨 전체주의를 분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발언을 제가 보고를 받고 이게 때와 상황이 안 맞는 얘기를 왜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제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왜 청와대를 번번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그때는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청와대에서 물러났을 때요. 계속 기소당하고 뭐 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힘드니까 이제 피차 그 사표 쓰겠다 하고 물러나서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총장 되기 전에는 가장 그 센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직기관 비서관 최강욱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검토를 다 해보고 파악을 해보니 너무 부적격이었다는 거예요. 부적격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데 그때는 막 어르릉 대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싹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잘 하겠다고 잘 봐달라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임 그 선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임 총장이 탄생했다고 그 같이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방금 임명장을 주신 대통령 보고 막 막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대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요. 금방. 주변 사람들이 거의 욕같이 대놓고 막 그냥 이름 석자를 막 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이렇게 좀 쑤시면서 그 대통령이신데 그러면 쓰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건데 왜? 그래요. 자기가 만든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적 무도함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 정권 자체를 국민이 만든 정부.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을 정리하고 탄핵시키고 국민이 만든 정부예요. 그런데 그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저 자리는 내 덕에 생긴 자리고 내 거야라는 인식이 있구나를 제가 들었어요. 본방으로 개국 돌아오겠습니다. 공신이란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개국 정부에 대해서 공신이요. 본인이 무도하고 파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본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